페이지 게시해야 될 사항, 이게 올해 바뀌었죠. 작년 12월 31일부로 등수보자 4개였는데 사업자 등록증이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등수사보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뭐냐면 등록증 원본, 중개보수요일표, 사업자 등록증, 그 다음에 보정설정 증명서류, 자격증 원본, 소속 공인회사가 있을 경우 소속 공인회사 자격증도 게시해야 됩니다. 기억, 실무교육 수료증 게시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미음은 소속 공인회사 자격증 사본이 아니고 원본이죠. 원본.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등수사보자 게시해야 될 거.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게시 소속공 그 18번 62페이지 18번 틀린 것 답 3번인데 소속공인회사가 게시해야 되는 게 아니고 소속공인회사 자격증도 개업공개사가 게시해야 됩니다. 저도 직원으로 취직해가지고 자격증을 사장이 그렇게 게시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코팅해가지고 갖다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오더니만 저 빨리 안 떼면 갖다 버리겠다 이러더라고요. 버리겠다 이러더라고요. 그 뗐어요. 버리겠다는데 사장 말 안 들으면 근무할 수 없잖아요. 그걸 떼고 등록관청에 민원 넣어서 저 소속공인회사 근무하는데 자격증 게시 안 하고 하는데요. 했더니만 나와서 조사해가지고 과태료 100만 원 이하 받고 저는 잘리고, 직원이 처벌받는 게 아니고 사장이 처벌받는다고요. 왜냐하면 사장 마음이잖아요. 그 게시하는 거. 그래서 소속공인회사 답 3번 소속공인회사 자격증 게시 안 해도 소속공인회사가 처벌받는 게 아니라 개업공인회사가 처벌받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아니 젊은 분이 20대 분이 취직해가지고 옛날에 학교 가신 분이 저한테 연락 왔더라고요. 소속공인회사가 중개 업무를 하면 서명 날인도 해야 되고 인장 등록도 해야 되고 게시도 자격증 게시도 하라고 배웠는데 우리 사장님은 아무것도 못하도록 하는데요. 더러워서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러워도 조금만 참고 버텨보세요. 그래서 결국 못 버티고 그만두더라고요. 꼭 도장 찍을 필요가 없는데 저도 처음에 회사 가니까 막 결제하고 싶더라고요. 도장 찍고 저 상사들 보면 일도 안 하고 맨날 앉아가지고 도장만 찍고 앉아서 진짜 편하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도장 찍는 게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책임져야 되는 거죠. 도장 찍으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장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돼요. 도장 찍는 거 그냥 인장 등록 안 해도 돼요. 그 현실하고 시험하고 너무도 다른 게 많다. 자, 어쨌든 3번입니다. 소속공인회사가 소속공인회사 자격증 게시해야 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야 된다고요? 개업공인회사가. 사장이 해야 됩니다. 사장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받습니다. 게시 안 하면. 자, 19, 20, 21 사무소 명칭인데요. 20번만 보겠습니다. 사무소 명칭. 사무소 명칭은 간판 달아야 된다 했어요? 안 달아도 된다고 했어요? 간판 안 달아도 된다고 했죠. 그냥 유리창에 썬팅만 해도 돼요. 유리창에 썬팅을 해도 되고 간판 달아도 되고요. 그 대신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이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됩니다. 행복공인중개사 사무소, 행운부동산 중개 적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성명은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5개 광고물, 즉 간판 달아도 되고 안 달아도 되는데 간판 달면 무조건 성명은 성명은 기재해야 됩니다. 간판 실명제입니다. 간판 달아도 되고 안 달아도 되는데 간판 달았으면 성명은 사용해야 된다. 자, 만약에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이러한 명칭을 사용하게 되면 유사명칭 사용금지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개업공인회사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부칙개공, 소위 중개인이 부칙개공은 자격증 없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쓰면 안 됩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5개 광고물에 개업공개사가 성명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5개 광고물에 연락처를 표기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X로 출제됐습니다. 간판에 전화번호 안 적어도 됩니다. 등록번호 안 적어도 됩니다. 헷갈리는 거는 지나다니면서 간판 보면 전화번호 적혀 있어요? 안 적혀 있어요? 다 적어놨죠. 알아서 다 잘 적는데 굳이 전화번호 적어라 이런 말 할 필요 없어요. 광고하려고 적잖아요. 법적으로 적으려면 법적으로 성명만 기재하면 된다. 간판 실명제. 왜냐하면 간판에 이름 적어놓고 나쁜 짓 하기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식당도 할매집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 사진 걸어놓은 거 많죠. 그 자기 얼굴 걸려있는데 근데 나쁜 짓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간판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명 5개 광고물. 예? 예. 그런 말은 없어요. 시험에도 뭐 2개, 3개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건 뭐 생각은 안 해봤는데 일단 간판에 성명 적으라고 돼 있고 2개, 3개 있으면 하나만 적으면 되고 나머지 안 적어도 된다 이런 규정은 없어요. 그러면 아마 제 생각에는 간판을 5개 광고물 돌출 간판 이런 걸 달았으면 다 적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특별히 거기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자, 20번에 1번 옳은 것은 했는데 간판에 성명 대신에 법인 대표자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책임자 이름 적어야 돼요. 예를 들면 본사가 서울에 있고 분사무소는 부산에 있는데 그 책임자 이름 적어야 됩니다. 사장, 대표자, 법인 대표자 이름 적어야 된다. X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중개사무소 명칭을 삼성 부동산 사무소라고 했다. 삼성 부동산 사무소. 중개라는 말 빠졌죠? 중개, 삼성 부동산 중개사무소. 이거는 상관없어요. 앞에 삼성, 행복, 현대. 보통 아파트 이름은 뭘 많이 지어요? 그 아파트 이름을 많이 짓잖아요. 아파트 안에 들어가면. 제가 옛날에 보니까 이 편한 세상 공인중개사 사무소. 그러니까 옆에 한 명은 또 뉴 이 편한 세상. 또 하니까 옆에 한 명은 새 이 편한 세상. 한 명은 대림부동산. 이런 식으로 적어놨더라고요. 지금 그 상곡동 부평구 인천시 부평구 상곡동에 가면 경남아파트라고 있어요. 그 경남 공인중개사, 뉴경남, 신경남, 새경남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름이 거의 다 똑같아. 그럼 손님들이 맨날 헷갈려가지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뉴 이런 걸 조그맣게 적어놨어요. 그 엉뚱한 데 가서 계약해가지고 싸우고 이런 거 많더라고요. 똑같은 간판이면 우리 법에,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규정 없어요. 똑같은 간판이면 개업 못한다 이런 말은 없는데 지금 등록관청에서는 그 같은 바로 옆에는 똑같은 이름이면 등록 안 해줘요. 보통 통상적으로는 같은 동 안에는 같은 이름으로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대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규정은 없지만 똑같은 간판이면 등록 안 해준다고요. 3번 개업공개사가 아닌 시는 그 사무소 명칭에 발품부동산, 부동산, 카페, 판례가 있습니다. 이런 거 부동산이라는 말 적으면 안 됩니다. 개업공개사 아닌 자는. 판례입니다. 판례. 아직 3번 판례는 시험에 나오진 않았지만 대부분 판례가 있습니다. 우리 밑에 그 해설에 부동산, 카페, 발품부동산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불법 간판 달고 있으면 시도지사가 간판 절거 명령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등록관청이 할 수 있고요. 등록관청의 간판 절거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대집행법입니다.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 이름까지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고요. 5번 개업공개사는 5개 광고물, 5개 광고물이면 간판입니다. 간판에 성명을 거짓으로 표기하면 하여 50만 원 과태료 받았다. 100만 원 이하니까 70만 원 받을 수도 있고 30만 원 받을 수도 있죠. 100만 원 이하니까 50만 원 받았다. 이게 소위 아까 제가 법정형, 선고형 하는 것처럼 받는 거하고는 100만 원 이하니까 10만 원 받을 수도 있어요. 5번이 맞습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성명 거짓으로 적거나 안 적으면. (22번) 64페이지 22번입니다. 명칭 틀린 것은 했는데 5개 광고물 설치할 의무가 있다. 5개 광고물이 간판이라고 했죠.
간판 안 달아도 된다. 식당도 잘 되는 데는 아예 간판 없는 식당도 있어요. 그냥 유리창에다가 뭐 가정식 백반 이렇게만 적어 놓은 데도 있다고요. 간판 안 달아도 돼요. 그래서 기억 틀렸고, 니은 연락처 전화번호 안 적어도 된다 했죠. 간판에 성명만 적으면 된다. 연락처 표기해야 된다. X. 디귿 등록을 하지 않아도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하면 유사 명칭 사용 금지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다 틀렸네요.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25번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5번입니다. 5번.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표시광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5번인데 일단 5번인데 요 뒤에 다시 그 26번, 27번 광고라는 말 들어가는 거 중요합니다.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데요. 5개 광고물은 간판입니다. 5개 광고물은 간판이고 표시 광고할 때 광고는 표시 광고 공정하게 가는 법률에 따른 표시 광고를 하면 임대문의 이런 거 써붙이는 걸 말합니다. 보통 임대문의 이런 거 빈 상가에 보면은 임대문의 이런 거 써붙이는 거 봤어요? 유리창에? 제가 이천에서는 별로 못 본 것 같은데 신도시에는 많더라고 이런 게. 백옷 신도시 이런데 신도시는 상가가 공실이 굉장히 많죠. 신도시 상가 분양받으면 한 10년간 고생해야 돼요. 당장 프리미엄 받고 팔기는 어려워요. 신도시 상가는. 왜냐하면 신도시 상가는 그 입찰을 해요. 공개 입찰을 LH에다가 공개 입찰을 해야 되니까 금액을 높게 써내야 낙찰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땅값은 거의 비싸게 주고 샀다가 거기다 이제 건물 지어가지고 분양하려면은 비싸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 상가가 엄청나게 많고 실제 공급이 많고 어쨌든 한 10년간은 피 받고 팔기는 어려워요. 상가 투자하면 좀 조심해야 된다고. 그래서 당장 이익을 받고 팔려면은 힘들다. 자, 표시 광고 하는 거 뭘 해야 되냐면 성명, 소연 등 우리 프린터 43번 맨 밑에 보면 있습니다. 5개를 명시해야 됩니다. 개업공개사, 성명, 사무소 명칭, 사무소 소재지, 사무소 연락처, 등록번호를 명시해야 됩니다. 또 인터넷 표시 광고를 하려면 이 5개 외에 소면, 종가형 5개를 추가로 명시해야 됩니다. 총 10가지를 광고해야 됩니다. 요건 중개 사무소 소재지인데 요건 중개 대상물 소재지, 면적, 중개사물의 종류, 가격, 거래 형태를 명시해야 되고요. 여기에다가 인터넷 표시 광고를 하면서 건축물인 경우에는 추가로 8개를 더 명시해야 됩니다. 우리 프린터 25번 맨 밑에 있는데 총사방, 개개 입주관 8개를 더 명시해야 된다. 총청수, 사용승인, 사용검사 받은 날, 방향, 방의 개수, 욕실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 대수, 관리비를 명시해야 된다. 25번 맨 밑에 있습니까? 자, 그러면 벌칙. 광고라는 말 들어가는 게 모든 벌칙에 다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광고입니다. 높은 가격으로 표시 광고를 유도하여 개업공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우리 아파트 10억 밑으로 올리기만 올려봐라, 문 닫게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요즘 그 입주자 커뮤니티 이런 거 보면은 뭐 예를 들면 계약 당첨됐으면 그 계약서 사진 찍어가지고 업로드 뭐 1년 번호 같은 거 있어요. 그런 걸 업로드해야 정혜원으로 올려주고 외부 사람 못 보게 해요. 왜냐면 특히 뭐 하려고 그래요? 가격 담합하려고. 우리 아파트도 10억 가자 막 이런 거 많이 적어놨더라고요. 카페 같은 데 보면 담합을 많이 한다고요. 그래서 신규 아파트가 보통 많이 올라가는 이유가 이게 있잖아요. 주로 네이버 카페 이런 거 많이 만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문제 아까 65페이지
25번에 5번 개업공개사 아닌 자가 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컨설팅 업자가 임대문의 이런 광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 다음에 부당한 표시 광고. 부당한 표시 광고가 뭐냐면 허위 매물, 미끼 매물, 낚시 매물, 가짜 매물 올리면, 없는 매물 올리면, 또는 월세 40만 원, 50만 원인데 10만 원이라고 가짜로 올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중개 보조원 이름 적으면 안 됩니다. 광고할 때 보조원 이름 적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성명, 소연 등 소면, 종가형, 총사방, 개개, 입주간 이거 하나라도 빠지면 전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26번) 표시 광고를 함에 있어서 명시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성명, 소연 등. 성명, 소연 등 아닌 것. 2번 사업자 등록번호는 안 적어도 됩니다. 이 사업자 등록번호가 아니라 이거는 뭐예요? 등록번호. 이 등록번호는 무슨 등록번호예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번호예요. 등록관청에 등록하면 등록번호 있죠. 사업자 등록번호 아니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번호를 말하는 거라고요. 사업자 등록번호가 아니고요. 26번에 2번이고요. 27번 인터넷 표시 광고할 때 명시해야 될 사항. 소면 종가형, 소면 종가형 몇 개예요? 지금 소면 종가형, 총사방, 개개, 입주간. 리얼미엄 건축물인 경우 총사방, 개개, 입주간. 리얼미엄 맞죠? 기억년도 소면 종가형, 이게 중개사물 소재지, 면적, 종류, 가격, 거래 형태 모두 다 해당되죠. 총청수, 사용승인, 사용검사 받은 날, 방의 개수, 욕실 개수, 방향, 입주 가능일, 주차 대수, 관리비 다 명시해야 됩니다. 총 18개 명시해야 됩니다. 18개. 인터넷 표시 광고하고 건축물인 경우. 5번입니다. 27번에 5번입니다. 이 지금 칠판에 있는 거 보고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페이지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입니다.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모니터링 지켜본다, 관찰한다, 감시한다. 이게 번역하기가 마땅치 않으니까 그냥 모니터링, 그 말 그대로 영어 그대로 했습니다. 모니터링은 그냥 컴퓨터 모니터 화면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모니터링. 자, 29번 문제.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상물 표시 광고가 공인중개사 법령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계속 그 컴퓨터 화면을 지켜볼 수 있다. 맞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2번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 또는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번은 제가 아까 누가 국토부장, 시도지사 등록관청 때문에 틀렸죠. 1번은 국토부 장관이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국토부 장관이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실시하는 기본 모니터링이 있고, 모니터링 절차 프린트 내드린 거 있죠? 표 그거 있으면 한번 표 내드린 거 있어. 2개 표 그림 2개 있는 거. 모니터링 표시 광고 모니터링 절차 하나,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운영 절차, 이게 2개 비교된 프린트 내드린 게 있어요. 그래서 모니터링은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실시하는 거고, 수시 모니터링은 수시로 하는 겁니다. 분기별로는 1분기가 3개월입니다. 4번 모니터링 업무 수탁기관은 기본 모니터링 기본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되고, 수시 모니터링은 필요할 때 제출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국토부 장관은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모니터링 기관이 모니터링 기관이 아니라 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협회 거래정보사업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없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오로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밖에 없습니다. 모니터링 자료 제출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하고 거래정보사업자하고 어떻게 다르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오로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하나밖에 없다고요. 거래정보사업자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지정 취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정 취소될 수도 있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받을 수도 있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받을 수도 있죠. 거래정보사업자는 차이가 뭐냐고요. 이게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개사 상원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 그 체계를 운영하는 사람이 거래정보사업자인데 요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방 PC 버전, 요거 협회에서 운영하는 거 딱 하나밖에 없고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엄청나게 많아요. 네이버 부동산, 다음 부동산, 직방, 한방, 스마트폰 어플, 뭐 호갱노노 이런 거 많다고, 디스코 수없이 많아요. 이게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부동산 뱅크, 부동산 114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 중에 이게 우리 시세 중에서 가장 신뢰하는 게 어느 사이트에서 공개하는 걸 가장 신뢰해요? KB 시세, KB 시세가 시세 그냥 KB 시세를 가장 신뢰하더라고요. 시세가 뭐 호갱노노, 네이버 부동산 이런 데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KB 시세는 어떻게 정하냐면은 그 정보 제공 업체에 부동산들이 있어요. 업무 협약을 맺은 업체가. 그래서 오래된 중개업소는 KB에 시세 제공하고 한 달에 뭐 3만 원, 5만 원 이런 식으로 돈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들 새로 개업하면 KB에서 국민은행에서 돈 하나도 안 주고 그냥 시세 제공 업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스티커만 하나 유리창에 붙여놔도 굉장히 공신력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돈 안 준다고 해도 해야 돼. 왠지 KB 시세 제공 업소 이러면 공신력이 있다고요. KB 시세, 예를 들면 주택연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택연금은 공시가격 9억 이하여야 되죠. 공시가격이 9억 이하면 시세는 한 12억까지도 가능해요. 그때 시세는 KB 시세를 본다고요. 뭐 한국부동산원 시세, KB 시세 주로 이런 걸 보고요. 그 두 개도 없으면 감정평가사가 평가해요. 나머지 시세는 잘 안 봐요. 뭐 호갱노노 있는 시세 이런 건 안 본다고. 그냥 호갱노노도 제가 볼 때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6개월간 시세 이게 실거래 가격 이런 게 다 나와 있거든요. 호갱노노도. 자, 그래서 29번의 답 1번입니다. 모니터링은 국토부 장관이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할 수 있는데 물론 모니터링 수탁기관 현실적으로는 위탁을 해놨습니다만은 요 프린트 그 보시면 국토부 장관입니다. 29번에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30번. 표시광고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 바르게 된 것은 모니터링 기관은 기본 모니터링 업무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30일이죠. 30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 프린트 보셔도 되고 아니면 35번 프린트 맨 마지막에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35번 맨 마지막 35번 맨 마지막 페이지 보셔도 있습니다.
35번에 몇 번에 있어요? 12번에 있죠? 35번에 12번. 자, 그 다음에 리언 모니터링 기관은 수시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를 해당 모니터링 업무를 완료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5일은 우리 프린터 49번에 맨 마지막에도 있습니다.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49번 49번에 8번에 있죠. 49번에 8번. 자, 그 다음에 디귿 시도의사 및 등록관 정 등은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 그 결과를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된다. 10일이죠. 10일. 10일 이내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4번 문제 보겠습니다. 70페이지 34번 게시 표시 광고 등에 대해서 옳은 것인데 1번 등록증 사본 게시 아니라 등수 사보자 전부 원본 게시죠. 등록증 자격증 원본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원본이라는 말은 명시적으로 없지만 당연히 해석상 원본입니다. 게시하는 것은 전부 다 원본입니다. 1번 4번 X입니다. 등수 사보자 5개 게시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불법 간판 달고 있어서 간판 철거 명령을 했는데 따르지 않는 경우는 가태료가 아니라 행정대집행법에서 대집행하고 그 비용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태료 부과 규정 없습니다. 3번 부당한 표시 광고, 허위 매물, 미끼 매물, 낚시 매물, 부당한 표시 광고 여기 뭐였어요? 아까 부당한 표시 광고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부당한 표시 광고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그래서 X고요. 4번 인터넷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 건축물인 경우 방향, 방, 욕실 개수 광고에 명시해야 된다. 총 4방, 개개, 입주간 8개죠. 4번이 맞습니다. 방향, 방, 욕실 개수까지 개수만 명시하면 되고 나머지는 안 해도 된다 하면 X죠. 이거까지 해야 된다 했으니까 뭐 틀린 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이거 외에도 더 있다는 이야기예요. 딱 요것만 하는 건 아닙니다. 8개입니다. 총 4방, 개개, 입주관, 관리비도 해야 됩니다. 5번 등록관 정은 모니터링에 따른 조사 결과 조치를 15일 이내에가 아니라 10일 이내에 모니터링 수탁기관에 통보해야 되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입니다. 국토부 장관에게. 시도의사 및 등록관 정이죠. 프린터 내드린 거 보시고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겸업인데 겸업은 우리 프린터 24번에 보면 겸업할 수 있는 거 6가지 있습니다. 6가지. 6가지 있는데 자 36번 문제 보겠습니다. 법인만 겸업을 제한합니다. 그 이유는 외국 대형 법인 우리나라 진출해서 개인개업공개사와 무한자유경쟁을 하면 우리나라 개인개업공개사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프린터 24번에 있는데 겸업할 수 있는 것 기역, 주택용지, 택지 분양대행, 토지 분양대행은 안 됩니다. 주택 상가 분양대행만 됩니다. 리언, 주상복합 건물의 분양 및 관리대행, 분양대행, 관리대행 가능합니다. 주상복합이니까 상가, 주택 다 가능하니까요. 공업용 건축물, 농업용 건축물도 안 되고요. 주택 상가 분양대행, 관리대행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디귿,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상담은 가능한데 금융할선은 가능하다는 말이 없어요. 금융할선은. 디귿, 금융할선 때문에 X고요. 리얼, 국세징수법상 공매 동산 X입니다. 동산이 아니고
부동산 입찰 대리만 가능합니다. 자동차를 뭐 동산인지 부동산인지 약간 애매한데 자동차는 어제 부동산에 해당되는데 자동차 같은 거는 입찰 대리 못합니다. 부동산만 가능합니다. 공매 대상은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는 동산도 있고요.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입찰을 하는 거. 이번에 보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역 이름 입찰을 붙였더라고요. 최고 높은 게 서울 강남에 8억에 낙찰되죠. 8억. 북해 부수적 캐릭터 북해라고 하나 그 두 번째 이름 있잖아요. 뭐 삼성역 하면 그럼 삼성역하고 무슨 안가가 8억에 낙찰됐어요. 그러면 그 삼성역이라고 하면 거기다 무슨 안가역입니다. 이것도 같이 변기한다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수역 무슨 총신대역 이런 거 변기돼 있잖아요. 이수역 총신대역 그런 것도 공매 나온다고. 공개 입찰이에요. 공매 보면 자전거는 동산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전거 1,000원에 낙찰된 거 있어요. 제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제가 지금 단국대 그 석사가 지금 공매 연구하는데 그 보니까 자전거가 1,000원에 낙찰됐더라고요. 근데 그거 받아와가지고 차 싣고 가려니까 28,000원이래. 차에 싣고 가는데 그 자전거 타고 가더라고. 7km인데 1,000원 주고 낙찰 받아가지고 그거 싣고 가려면 운반비가 더 든다고요. 어쨌든 1,000원에도 있더라고. 1,000원에 별게 동산도 있어요.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 그 온비더에 들어가 보세요. 온비더 인터넷 제가 들어가 보면 별의별 문건이 다 있어요. 동산 X입니다. 부동산 입찰 대리 가능합니다. 미음 법인인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 소위 컨설팅입니다. 이런 건 해줘도 됩니다.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죠. 공인중개사 대상 X, 일반인 대상 X.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 시험에는 거의 한 문제 나옵니다. 자,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프린트 24번 보고 다 풀 수 있어요. 36번에 주택 용지 분양된 가능하다고 했냐고요? 안 되는데 용지, 토지, 주택 용지, 택지, 토지 분양된 건 안 돼요. 주택 용지, 땅이라서 안 돼요. 땅. 주택 상가 분양된만 가능하다고요. 프린트 24번. 그 택지 분양된 가능하다, 토지 분양된 가능하다, 또는 이게 주택 용지 분양된 다 안 됩니다. 땅은 안 된다고요. 주택 상가 분양된만 가능합니다. 이게 뭐 시험하고 상관없이 여기서 분양대행이라는 거는 그 입주자 그 주택법에 보면 나와 있어요. 주로 어떻게 주택법 56조인가 보면 있는데 이 분양대행이라는 거는 입주자 선정하는 거 예를 들면 1순위, 2순위 이런 거 당첨자까지 다 선정하는 게 분양대행이에요. 우리 손님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손님 붙여주고 MGM 받는 거 이런 거는 사실상 해도 돼요. 근데 시험에 나오면 분양대행이라고 나오니까 불가능하다고요. 우리는 주로 분양대행 입주자 선정하고 이런 건 안 하잖아요. 개업공개사 그냥 손님 데려가가지고 뭐 살 사람 분양받을 사람 소개시켜주고 제가 소개시켜줘 보니까 저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어요. 그냥 사람만 데리고 가는 거지. 그 계약서에 제 도장 찍어요, 안 찍어요? 아무것도 안 찍어요. 뭐 계약서 제가 적는 것도 아니고 분양계약서 그 분양대행사하고 제가 데리고 간 사람 수분양자하고 계약한다고요. 그 분양대행사가 보면은 막 도장을 요즘은 보니까 여러 도장이 건설사가 한 개가 아니더라고. 컨소시엄이 구성돼가지고 6명 도장 찍더라고. 제 도장 수분양자 도장 1명 찍고 분양하는 사람 도장 6명 찍어요. 건설사가 주로 컨소시엄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 요즘 보면 컨소시엄을 구성하려면 그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조그마한 회사를 반드시 하나 끼고 들어가야 돼요. 만약 이천에 그 무슨 건설하려면 이천시청에서 발주한 거면 컨소시엄 구성하려면 이천시에 있는 건설회사 하나 넣어야 된다고요. 없으면 경기도에 있는 거라도 해야 되겠죠. 이천시에 없으면 이 근처에 있는 거라도.
어쨌든 택지 분양대행, 토지 분양대행, 주택 용지 분양대행은 안 됩니다. 주택 상가 분양대행은 가능한데 용지라는 말 때문에 X입니다. (38번) 경험할 수 있는 것 1번 농업용 창고시설 안 되고 주택 상가 관리대행 가능합니다. 2번 토지, 택지, 용지 분양대행 안 됩니다. 3번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해야 되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경영기법 경영정보 안 됩니다. 그 프린트 24번에 적어놨죠. X 밑줄 쳐놓고 해놨습니다. 4번 부동산 이용 개발에 관한 상담은 가능합니다. 개발업은 안 되죠. 개발업은 안 되고 개발에 대한 상담만 됩니다. 돈 되는 거는 못하도록 한 거예요. 이 땅 개발하면 돈 됩니다. 알려만 줘야 되고 직접 개발업은 안 된다고요. 분양업도 안 됩니다. 분양대행업만 돼요. 분양업은 직접 지어서 분양하는 게 분양업이에요. 분양대행업은 남이 지어놓은 거 대신 분양하는 게 분양대행업이고요. 지금 큰 건설회사 뭐 현대건설이니 뭐 삼성레미안 이 편한 세상 다 분양대행사에 맡기더라고요. 분양하는 거는 직접 안 하고요. 자기가 직접 고용하려면 돈 많이 들고 분양대행사들은 그냥 그것만 끝나면 끝이에요. 한 달만 하고 끝이라고 또 다른 데 가서 분양대행하고 이런 식으로 해요.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주거 이전에 부서되는 용역업. 용역업은 안 되고 용역 알선업은 됩니다. 즉 도배이사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건 안 되고 도배이사업체 소개하는 건 된다고요. 이삿짐 센터 소개하는 것만 되고 직접 운영하는 건 안 된다. 직접 운영해야 돈 되는데 돈 되는 건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86페이지까지 나가기로 했는데 더 해야 되겠다. 75페이지 고용인. 고용인은 직원입니다. 75페이지 45번 고용인 직원이라고요. 고용인이 직원. 직원이 고용인이다. 직원은 두 가지가 있다. 자격증 따가지 취직하면 소속공인회사, 자격증 없이 취직하면 중개보조원이다.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사후 10일 이내.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 45번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가 이렇게 박스형 16문제 나왔다고 했어요. 작년에. 이거 좀 익혀야 돼요. 이거 최소한 10문제 이상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박스형 문제가. 작년에 16문제 무려 출제됐다. 옳은 것은 했는데 개업공개사 값, 소공, 을, 보조원, 병. 보조원이든 소공이든 자격증만 땄으면 외국 사람이라도 상관없죠. 보조원 외국 사람 당연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실제 용산이나 저 미군기지 평택 미군기지 근처에 외국 사람 보조원 많이 있어요. 제 친구도 행정사를 하는데 중국 동포들 주로 이게 뭐 출입국 업무 이런 거 하는데 직원을 중국 사람, 우리나라 동포, 중국 살고 있는 동포를 고용했더라고 직원. 왜냐면 중국말 잘해야 되니까. 친구는 행정사인데 중국말 한마디도 못해요. 그 마찬가지로 외국인 상대로 하려면 외국인 직원 고용하면 좋겠죠. 두 나라 말 다 하면. 외국인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직원이 보조원이죠. 그 다음에 리언은 을이 누굽니까? 을이 소공이죠. 직무교육 받는 게 아니라 뭘 받아야 돼? 자기 소공은 실무교육. 병은 직무교육 받아야 되겠죠. 을은 소공, 병은 보조원. 이런 문제가 어렵다고. 갑을병이 누군지 또 위에 가서 문제 봐야 되잖아요. 지금 헷갈리면. 갑인지 을인지 헷갈리면. 디귿 갑이 사장입니다. 을이 소공입니다. 개시 후에 10일 이내 고용신고하면 된다. X.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사후 10일 이내에. 1번이 정답입니다. 1번. 48번 보겠습니다. 48번. 개업공개사 갑, 소속공개사 을. 틀린 것은 직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사장 갑의 행위로 본다. 을 행위를 한 경우, 을이 중개행위를 한 경우 계약서에 갑과 을이 함께 서명날인해야 된다. 직원하고 사장하고 함께 서명날인해야 된다. 맞죠? 물론 직원이 소속공개사입니다. 보조원이면 서명날인 할 의무 없죠? 3번
을 직원의 업무상 과실로 중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갑 사장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을 직원은 소속 공인중개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X. 소속 공인중개사 당연히 책임을 지고 잘못했으니까 사장은 자기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지는 거지 사장에게만 책임 있는 거 아니죠? 만약 3번처럼 사장에게만 책임 있고 잘못한 직원 을은 책임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소속 공인중개사로 취직해가지고 한 건 하는 게 낫겠죠? 당연히 이거 법조문에는 없지만 판례가 있어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라고 하면 사장은 자기 잘못이 없어도 직원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잘못한 직원은 당연히 책임 있고 사장에게 또 책임이 있는 거지 사장에게만 책임 있는 건 아니다. 직원이 잘못했을 경우. 답 3번입니다. 4번 을 직원 소속 공인중개사입니다. 을이 갑의 위임을 받아 부동산 거래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소공은 제출 대행할 수 있는데 보조원은 제출도 대행할 수 없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 품위유지 신의성실 공정중개. 우리 프린터 31번에 맨 밑에 31번 맨 밑에 까만 별표 31번에 맨 밑에 까만 별표 2 동그라미 2 개공 플러스 소공에 해당되는 게 품위유지 신의성실 공정중개 인장등록 서명날인 실무교육 연수교육 개공 소공에 해당되는 겁니다. 품위유지 신의성실 공정중개는 보조원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요? 보조원은 신의성실 품위유지 공정중개를 해야 된다는 명문 규정은 없다고요? 개공 소공에게만 있습니다. 5번 맞고요. 79페이지 인장등록입니다. 인장등록. 도장입니다. 중개행위에 사용할 도장을 등록해야 되는데 뭐 여기 내용 쉬우니까 그냥 바로 51번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등록 신청을 하는 자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반드시 등록 신청 시에 등록해야 된다. X입니다. 인장 등록하는 방법은 세 가지. 등록 신청하면서 해도 되고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 신고하면서 해도 되고 별도의 인장 등록 신고서에 의해서 해도 됩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반드시 등록할 때 해야 된다. X. 자, 그 다음에 인장 등록은 방문 신고만 인정되고 전자문서 안 된다. 둘 다 가능합니다. 등록 인장 변경 등록도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전자문서 불가능한 것은 휴업 폐업입니다. 휴업 폐업. 자, 그 다음에 등록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전에 변경한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 변경할 경우 미리 변경 등록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도장 갑자기 분실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분실했으면 분실하고 사후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해야 된다고요. 프린터 39번에 동그라미 몇 번에 있어요? 39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네요. 39번에 동그라미 2번 7일 이내인데 사후 7일 이내입니다. 7일 전에가 아니라 사후 변경 등록입니다. 사무소 이전 신고도 사후 10일 이내입니다. 근데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는 미리 해야 됩니다. 4번 개업공개사는 그의 소속 공개사의 인장을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한 전에 등록해야 된다. 개업공개사가 소속 공개사 인장을 등록하는 게 아니라 소속 공개사가 자기가 등록합니다. 개업공개사 건은 개업공개사가 하고 소속 공개사 인장 등록은 소속 공개사가 합니다. 조금 4번 지문은 별로 매끄럽진 않은데요. 사실은 소속 공개사 고용 신고하면서 그 도장만 찍으면 되기 때문에 이걸 개업공개사가 한다고 조금 볼 여지는 있는데 소속공개사 인장 등록이니까 주어 때문에 틀렸다고요? 개업공개사가 아니라 소속공개사가 자기 거 등록해야 된다. 5번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인장 등록은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되기 때문에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그래서 5번이 맞습니다. 근데 개인의 경우는 인감도장이 아니라도 되죠. 그래서 개인의 경우에는 가족관계 등록부나 주민등록부에 기재된 성명이 나타나는 인장으로서 그 크기가 7mm 이상
30mm 이내의 실명 도장이면 됩니다. 53번입니다. 80페이지. 옳은 것은, 모두 고른 것은 53번. 보조원은 인장 등록할 의무 없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소속관계사의 중개인에 사용할 인장의 등록은 고용신고와 함께 해야 된다.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있고 아니면 별도의 인장 등록 신고서에 의해서 해도 된다. 그래서 니은 틀렸고, 디귿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법인 상업등기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된다. 즉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한다. 맞습니다. 리얼 등록인장 변경한 경우 10일 이내가 아니라 7일 이내 변경 등록해야 됩니다. 7일 이내.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81페이지 휴폐업입니다. 휴폐업.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3월 초가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등록한 적이 신고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개설 등록 후 3개월 초과하여 업무 개시하지 않는 경우도 휴업 신고해야 됩니다. 3번이 정답이네요. 휴업기간 변경신고 인정되지 않는다 했는데 미리 변경신고하면 됩니다. 단 미리 해야 됩니다. 4번 폐업신고도 미리 해야 됩니다. 재개신고도 5번 미리 해야 됩니다. 사전신고입니다. 답 3번입니다. 기간 변경신고해도 됩니다. 4개월 휴업한다고 했다가 5개월로 변경신고해도 된다고요? 완료되기 전에 다시 변경신고하면 됩니다. 59번 83페이지 59번 옳은 것은 했는데 기억 폐업신고를 한 때에는 1개월 이내 간판 철거해야 된다 했는데 지체 없이입니다. 폐업, 등록 취소, 사무소 이전 지체 없이 철거해야 되고 안 하면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하고 그 비용만 청구할 수 있지 간판 철거 안 했다고 과태료 업무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기억 틀렸습니다. 니은은 기출문제인데요. 폐업기간 때문에 틀렸습니다. 폐업기간. 폐업하면 폐업기간 적어야 된다. 저 앞으로 3년 폐업하겠다, 2년 폐업하겠다 적어야 돼요? 안 적어도 돼요? 지금 언제 개업할지 그냥 저도 폐업 신고했는데요. 그 지금 영원히 저는 안 할 생각이에요. 영원히 개업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면 영원히라고 적어야 돼요. 폐업기간 영원히 폐업하겠다. 알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폐업할지, 10년 폐업할지, 5년 폐업할지. 폐업기간은 안 적습니다. 휴업기간은 적어야 돼요. 휴업기간은 이게 어려운 게 법조문에는 없고요. 휴폐업 신고서 서식을 봐야 돼요. 서식에 보면 나와 있다고요. 휴업은 휴업기간 적는데 폐업은 폐업기간 적는 난 없어요. 니은 틀렸고 디귿은 휴폐업 신고와 재개신고, 휴업기간 변경신고 서식이 동일하다. 예, 휴업신고,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서 서식이 요건 기본서 봐야 되겠죠. 하나의 서식이 있고 그 해당 사항의 휴업이면 휴업에 이렇게 체크만 하면 돼요. 휴업신고 따로 있고 폐업신고서 서식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의 서식에 휴업이면 휴업이라고 체크만 하면 된다. 서식을 봐야 되니까 좀 어렵습니다. 이게. 디귿은 맞습니다. 리얼은 개업공개사가 폐업 사실을 신고하고 간판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 받는 게 아니라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하고 그 비용만 청구합니다. 63번 휴업은 3개월 이상이 아니라 초과죠. 초과. 43번 프린터 43번에 1번 43번에 동그라미 1번 3개월 초과라고요. 이상이 아니고. 그래서 63번에 딱 1번처럼 3개월만 휴업하려면 신고할 필요 없죠.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하면 됩니다. 정말 이게 웃겨요. 제가 그래서 국토부 장관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2개월만 휴업하려고 맘먹으면 안 해도 되죠, 신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2개월 지나서 마음이 바뀌어서 2개월 더 휴업하고 싶은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처음부터 4개월 휴업하려고 맘먹었으면 휴업 신고해야 되죠. 근데 2개월만 하려고 미리 하는 거니까 신고를 하고 나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미리 신고해야 되는데 그 2개월 하려고 맘먹었다가 2개월 더 바뀌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에 4개월 하려고 맘먹었으면 해야 되는데 중간에 변심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네 맘대로 하세요 이러더라고요. 그 현실적으로 휴업하는 사람
없어요. 지금 이론만 공부할 뿐이에요. 너무 깊이 따지면 답이 안 나와요. 현실적으로 휴업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지금 학원 보세요. 한 3개월 강의 안 하다가 그 다음 강의하면 누가 오냐고요. 중개사무소도 마찬가지죠. 3개월 넘도록 6개월 동안 문 닫아놨다가 그 다음에 재개하면 손님 오냐고 해서 현실적으로 6개월 문 닫으려면 권리금 받고 넘긴다고요. 권리금 못 받으면 보증금이라도 빼야 되죠. 안 그러면 휴업해놓고 계속 사무소 문 닫아놓고 월세 내야 되고 전기요금 내야 되고 이러는데 누가 휴업하냐고요. 현실적으로는 거의 없습니다. 휴업하는 사람은. 다만 우리는 이론 공부일 뿐이에요. 그래서 1번은 3개월 이상이 아니고 초과입니다. 초과. 만약 3개월 이상이라고 하면 딱 3개월 휴업에도 신고해야 되겠죠. 초과니까 3개월은 43번에 1번에 있습니다. 신고 안 합니다. 2번은 6개월 초과하는 경우 질병, 요양 밖에 없다. 하나한다. X. 임신, 출산. 임신, 출산도 있다. 우리 프린트 42번. (42번에) 6월 초과 휴업. 11번에 6월 초과 휴업 X만 돼 있고 임신 출산은 그 16번에 분만 후 6개월 미만이면 위탁 경영할 수 있다는 말만 있네요. 근데 임신 출산에 신설됐습니다. 올해 임신 출산의 경우에는 6월 초과할 수 있습니다. 임신 출산의 경우에는 6월 초과할 수 있다. 오늘 내드린 문제 있죠. 임신 출산 신설됐으니까 그 요약집은 41페이지 맨 밑에서 5번째 줄에 동그라미 4번 임신 출산 있잖아요. 41페이지 맨 밑에서 5번째 줄 임신 출산 밑줄 지우세요. 임신 출산.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지금 신혼부부들한테 특혜 주는 게 많아요. 아파트 분양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30%예요. 미래학자들이 세계 석학들이 우리나라가 지구상에서 가장 1순위 멸망할 나라 1순위 한국으로 지명했어요. 왜? 출산율이 세계에서 최고 낮으니까. 지금 최고 낮대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자, 그 다음에 3번. 그래서 임신 출산이 있는데 한하여 이 말이 틀렸죠. 2번은 이병에 한한다. 3번 휴업기간 변경 신고하려면 등록증, 문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를 휴업기간 변경 신고서에 첨부해야 된다. 우리 프린트 51번에 27, 28, 29, 30 51번에 27번 휴업신고, 28번 폐업신고는 등록증 반납인데 29번 재개 변경은 등록증 미반납이라고 돼 있죠. 이미 반납된 상태에서 재개 신고한다고 변경 신고 첨부할 수 없잖아요. 이미 반납하고 없는데. 반납, 첨부, 제출 같은 뜻이라고요. 휴업기간 변경은 이미 휴업할 때 반납하고 없기 때문에 또 첨부 못한다고요. 지금 등록관청에 가 있는데.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첨부하여 이 말이 틀렸습니다. 4번은 재개신고는 전자문서 안 된다. X. 그 프린트 51번에 27번, 28번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방문신고만 되고 전자문서는 안 됩니다. 가로하고 방문신고라고만 적어놨잖아요. 51번에 27번, 28번 방문신고라고 돼 있죠. 그 전자문서 안 된다 하고 같은 말이에요. 방문신고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만자 적어버리면 다음 줄로 넘어가가지고 만자를 못 적었어. 프린트에 만자를 적고 싶었는데 이게 그래서 프린트 이것만 보면 80점 받는데 이거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어요. 다 글자를 줄여놨잖아요. 최대한 줄여서. 방문신고 이렇게 적어놓으면 무슨 말인가, 이 방문신고 어떻게 했다는 건지 뒤에 말이 없으니까 헷갈린다고요. 방문신고만 가능하고 전자문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왜?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반납 제출이라고 했잖아요. 반납하러 직접 가야 된다고. 인터넷으로 반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자문서 안 된다고요. 근데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반납하러 안 가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질문이 인터넷에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면 반납 안 하니까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인터넷으로 가능하면 그럼 재개 신고하면 등록증 받아놓으면 가야 됩니까? 안 가도 됩니까? 묻던데 가야 됩니다 하니까 그럼 갈 것 같으면 방문 신고하지 미쳤다고 인터넷으로 하냐 저보고 따지더라고요. 좀 논리적으로 보면 모순인데 물론 그래서 저도 등록한 적이 따졌어. 받으러 와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럼 받으러 갈 것 같으면 미쳤다고 전자문서를 하냐. 그러니까 그럼 택배비 주면 보내줄게 이러더라고. 택배비 주면 아니면 착불로 해가지고 그러면 택배로 받든지 이러더라고요. 어쨌든 전자문서 가능해요.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안 되고요. 그 프린트 51번에 29, 30 전자문서도까지만 있고 뒤에 적고 싶었는데 못 적었네요. 뭐야 이게 전자문서도 가능하다 이 말은 방문신고도 가능하고 둘 다 가능하다 이 뜻이죠. 51번에 29번 30번 이거는 방문신고도 가능하고 전자문서도 가능하고 27번 28번 휴폐업은 전자문서는 안 되고 방문신고만 가능하다는 뜻이라고요. (5번)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된다. 즉시. 지체 없이가 아니고 즉시라는 표현을 쓰는 건 여기밖에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즉시라는 말이 딱 한 번 더 있는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면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데 이행을 했어요. 이행을 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거는 징수해야 된다. 그게 즉시라는 말이 한 번 더 나옵니다. 법령에는 서식의 처리기간은 물론 즉시 있습니다만은 법령에 조문이 있는 것은 즉시 여기밖에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63번에 5번입니다. 87번 66번입니다. 간판 철거해야 되는 거 3개 됩니다. 간판 철거. 사무소 이전, 폐업, 등록 취소 3개입니다. 업무정지, 자격정지는 간판 철거 안 합니다. 왜? 업무정지, 자격정지는 최고 기대야 6개월이잖아요. 6개월 업무 안 하는데 간판 뗐다 붙였다 하려면 100만 원 넘게 들어가요. 그 차가 와서 붙이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업무정지, 자격정지, 휴업 이런 거는 간판 철거할 의무 없는데 사무소 이전, 폐업, 등록 취소 3개 간판 철거해야 됩니다. 답 4번입니다. 그래서 간판 철거해야 되는 거.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138페이지까지 에서 배우세요. 138페이지까지. 빨리 끝나면 마지막 주에 진도 빨리 끝나면 모의고사를 한번 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빨리 끝내야 돼요. 힘들어도. (138페이지까지) 해오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오늘 내드린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